달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달러 인덱스가 불과 일주일 사이 2% 넘게 급락했습니다. 4월 관세 폭탄 이후로 가장 거친 낙폭이라는 말이 따라붙었고, 어떤 매체는 달러 패권에 금이 간다고까지 표현했죠. 그런데 혹시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달러가 떨어졌다고 믿는 분이 있나요? 그런 식으로 세계 기축 통화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건 이미 몇 달 전부터 진행되던 구조의 흐름입니다. 다만 저는 이 하락이 오래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조만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근거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뉴스도 하나 있습니다. 연방수사기관이 미시간의 한 카운티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고, 2020년과 2024년 선거 관련 문서와 장비를 가져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뉴스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미국 내부의 결속과 대외 전략, 그리고 달러의 방향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급락의 진짜 원인, 반등을 예상하는 이유, 그리고 미국이 다시 강해질 수 있는 조건까지 한 줄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부터 잡아야 합니다. 달러가 강하다, 약하다, 이 말은 뭘 보고 판단할까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반에서 내 성적이 괜찮은지 보려면 한 친구와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친구가 유난히 잘했을 수도, 유난히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 전체 평균과 비교해야 하죠. 달러 인덱스도 비슷합니다. 달러를 유로 하나랑만 비교하면 달러가 약해진 건지 유로가 강해진 건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로, 파운드, 스위스 프랑 같은 주요 6개 통화를 바구니처럼 묶고 가중치를 줘서 그 바구니에 대해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해지고 내려가면 달러가 약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다른 통화에 대한 상대 가치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는 반영하지 않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 금과 은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고 5,500달러 선을 위협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달러 인덱스만 보면 달러 약세를 덜 심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실물 자산의 움직임까지 함께 보면 달러의 체감 약세는 더 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최근 흐름을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죠. 달러는 2024년 9월 무렵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여론조사 흐름이 시장에 신호를 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는 분위기가 강해지자 시장은 달러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는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감세와 규제 완화가 기업에 유리하다는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을 되살릴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쫓아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아니면 관세를 맞아라. 그 문장이 시장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트럼프가 취임하던 시점에 달러 인덱스는 2년 만에 고점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반전이었습니다. 대규모 관세 발표가 나오던 날, 어떤 이들은 그걸 해방의 날 같은 말로 불렀죠. 미국 제조업을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서 해방시킨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월가와 글로벌 금융 엘리트들은 그 변화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화의 구조는 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으니까요. 중국에서 싸게 만들고 미국에서 비싸게 파는 구조가 흔들리면 돈의 흐름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공포가 쏟아졌고 시장은 잠시 패닉에 빠졌으며 달러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쯤
달러는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버텼기 때문입니다. 성장률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 실업률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관세 충격을 맞으며 흔들렸다는 평가가 이어졌죠. 관세가 실제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주 달러가 다시 크게 밀렸습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 거론되는 건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입니다.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식의 거친 표현이 나오자 언론은 국제법 위반이다,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아갔고 시장은 불안해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선을 한 번만 바꿔보죠. 그린란드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 북극 항로, 그리고 군사적 위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미사일 같은 산업과 안보의 핵심 재료를 누가 쥐고 있느냐는 문제이고, 북극의 새로운 길은 해운과 군사 전략의 지도를 바꿉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언급한 건 표현은 거칠어도 미국 우선주의의 연장선으로 읽힙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뜻이죠. 시장은 말투에 흔들렸지만 본질은 전략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일본 엔화입니다. 달러 인덱스에서 엔화 비중은 약 13.6%로 꽤 큽니다. 최근 몇 달간 엔화는 약세였고 2024년 9월 달러당 145엔 수준이 2025년 1월 초에는 160엔에 가까웠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본 중앙은행이 환율 시장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식이죠. 더 흥미로운 건 미국이 그 흐름을 사실상 도왔다는 해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한 엔화가 일본 수출업체에 불공정한 이점을 준다고 봤습니다. 엔화가 약하면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서 더 싸게 팔리고 그만큼 미국 제조업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니 엔화가 강해지는 쪽이 공정무역 프레임에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 건 패닉이라기보다 의도된 조정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위스 프랑 강세도 겹쳤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고 그 선택은 달러만이 아닙니다. 그런 흐름은 달러 인덱스를 추가로 끌어내립니다. 세 번째 요인은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입니다. 예산안이 막히고 정치가 교착되면 시장은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성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달러에 단기 압력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뉴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연방 수사기관이 미시간의 한 카운티 선거 사무소를 압수수색했고 2020년과 2024년 선거 관련 문서와 투표 장비, 전자 기록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 이게 달러 이야기와 연결되냐고요? 미국은 지금 내부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은 언제나 약점입니다. 만약 이 수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의 정치적 정당성 문제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미국 내부의 권력 지형이 재정렬되고 정치적 에너지는 다시 결집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가 정리되면 외부로 향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핵심 상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미국을 내부에서 소모시키는 것이라는 해석이 꾸준히 등장해 왔습니다. 젊은 세대의 주의력을 잡아두는 플랫폼, 치명적인 약물 문제, 정치적 로비와 영향력 공작 같은 의심들이 쌓여왔고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한 결론으로 모입니다. 미국이 분열되어 있으면 중국에게 유리하다는 것. 반대로 미국이 하나로 묶이면 중국이 감당해야 할 압박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내부의 신뢰가 정리되는 순간 미국은 대외 전략에서 더 단단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달러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 지점에서 달러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은 강한 국가에 돈을 올립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습관에 가까운 본능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결국 미국 자산과 미국 달러로 돌아갑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반복된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달러를 누르는 요소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에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언론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을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으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제조업 회복 속도도 둔해집니다. 트럼프가 강조하는 제조업 복원이라는 목표에서는 금리 인하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은 별개로 말이죠. 또 하나 달러 대안론이 늘 나오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국제통화기금 데이터에 따르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줄고 있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렇다고 위안화가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느냐 하면 자본 통제라는 벽이 있습니다. 돈을 자유롭게 넣고 빼지 못하는 통화를 세계가 기축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유로는 유럽연합 내부의 흔들림이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고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달러가 싫어서 금을 사지만 달러를 버리기 위해 다른 통화를 선택하진 않습니다. 대안이 약하기 때문에 달러는 흔들려도 중심에서 쉽게 밀려나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저는 달러 반등을 예상하느냐? 첫째, 미국의 상대적 체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2025년 4분기 GDP 성장률 2.3%, 실업률 4.1% 같은 수치가 거론되고 유럽의 저성장, 중국의 부동산 충격과 디플레이션, 일본의 구조적 침체와 비교하면 상대 우위는 분명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위기 때 돈은 결국 달러로 몰린다는 역사적 반복입니다. 셋째,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수준이고 유럽 2.15%, 일본 0.75% 같은 구도가 언급됩니다. 같은 돈을 굴릴 때 어디가 더 많은 이자를 주는지 그 단순한 질문이 자금을 움직입니다. 넷째, 관세 정책이 제조업을 다시 끌어오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드러날 거라는 기대가 달러를 받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정치가 안정될수록 달러는 강해진다는 가설입니다. 수사가 어떤 결실로 이어지고 미국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는 순간 시장은 다시 강한 미국에 베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면서 달러 약세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2026년 1월 초에는 원달러가 1,700원대까지 갔다는 표현이 나왔고 지금은 1,430원대로 내려왔다는 흐름이 언급됩니다. 문제는 이게 한국이 좋아져서 내려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 달러 인덱스 자체가 빠졌고 엔화나 유로 같은 다른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진 영향일 수 있습니다. 즉, 원화만 특별히 강해진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불안은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관세를 언급했다는 주장입니다. 약속한 협상을 국회가 이행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식의 메시지요. 지금 미국은 관세 카드를 세계를 향해 꺼내들고 있고 한국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는 프레임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대미 무역 흑자국이라는 점, 환율에 대한 의심, 방위비 분담금, 압박 같은 요소들입니다. 특히 2024년 기준 대미 무역 흑자가 약 440억 달러라는 수치가 언급되죠. 트럼프의 정치 언어에서 무역 적자는 늘 표적이었습니다. 만약 관세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주력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수출이 줄면 실적이 흔들리고 주가가 흔들리고 그 다음은 자금 유출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원화는 다시 약해질 수 있고 환율은 다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1,430원대가 안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게다가 트럼프가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 압박은 한국 기업에도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현대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같은 투자 흐름이 거론되는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이건 미국에겐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자본과 일자리의 일부가 바깥으로 이동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원달러가 조금 내려왔다고 달러 약세라며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달러 전체가 약해진 결과일 수 있고 원화의 체력이 강해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세 카드가 언제 한국을 향해 날아올지 모릅니다. 협상이 꼬이면 환율은 다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달러 급락에 겁먹기보다 구조를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지금이 달러 자산을 분할로 확보하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수사와 정치의 흐름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 결과가 미국의 결속을 바꾸고 결속이 달러의 힘을 바꾸며 그 힘이 결국 한국의 환율과 협상 조건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문장으로 남습니다. 달러는 흔들려도 중심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들림이 우리에게 어떤 파도로 돌아오는지 끝까지 계산해야 합니다.